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세모라는 연산기호인데 세모라는 연산기호는 없어요. 실제로 그냥 이거는 약속인데 A 세모 B가 A 차 B 합 B 차 A래요. 뭐야? 그러니까 A 차 B.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6입니다. B 차 A 6입니다. 요거 둘을 합집합한 게 저 기호예요. 이름이 있죠. 우리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알아둡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두 집합의 차집합과 차집합을 합쳐놓은 이런 영역을 갖다가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이름은 있는 애니까 알아는 두자.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 그럼 선생님 실제로 대칭 차집합이 저 세모라는 기호냐? 그건 아니고 어떤 책은 세모로 해놓고 뭐 어떤 책은 이렇게 뭐 별표로 해놓고 연산 기호는 그냥 정하기 나름이고 이름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대칭 차집합인데 저거를 수식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거 색칠한 데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또 나타낼 수 있겠냐 해보시면은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자기가 검증해 보시고. 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텐데. A 합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잘 들으세요. 불러보세요. 뭐라고요? A 합 B 빼기 예. 차집합. 빼기 차집합? 빼기 차집합? 아니 빼기 지우고. 하지 말라는 건 이렇게 참 잘해요. 그죠? 하라는 건 정말 안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건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진짜. 차집합 A 교비하면 되네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덜어내도 이런 모양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이 당연히 얘를 수식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 해석하실 때에는 요걸로 하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편하긴 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AA 대칭 차집합 하면은 뭐냐 이건데 대칭 차집합이 뭐라고? 합한 거에서 겹치는 거를 덜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합한 거에서 A죠? 겹치는 거 A죠? 덜어내면 공이에요. 자, 얘는 합한 거 A죠? 겹치는 거 공이죠? 덜어내면 A죠. 자, 얘는 합한 거 뭐예요? 전체예요. 겹치는 거 공이죠. 덜어내면 얘는 전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애들 성질 파악하실 때에는 대칭 차집합의 이름은 이쪽에 더 가깝긴 한데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이거고. 예. 이거 교환이 성립하냐 이거죠.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왜? 대칭 차집합에서 일로 와서 보니까 합차교인데 합집합이 교환이 성립하잖아. 교집합이 성립하잖아. 그죠? 당연히 되겠고. 일로 와서 합한 거 U, 겹치는 거 A, 차집합하면 A요. 이렇게 되겠죠? 야? 그래서 뭐 이런 성질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뭐 다 빈출은 아니고 워낙에 이게 흔하다 보니까 요거랑 같이 세트로 많이 잘 나오는 게 얘는 대칭 차집합. 그러면은 요 연산기호를 갖다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에 대한 전체적인 여집합. 알겠어요? 얘를 차집합이 나오니까 교집합, 여집합 아니냐? 교집합, 여집합 아니냐? 맞아요? 만약에 내가 얘를 전체적으로 여를 하시면 드모르간에 의해서 여가 안으로 들어가면 합의 여, 합 교잖아. 그지? 네,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요게 핑크가 의미하는 게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이죠. 쉽게 말하면 뭐 색칠놀이 하면은 여기
여기인 거잖아. 대칭 차집합이 원체 흔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에 대한 것들도 주로 물어보기도 한다. 어? 대슈. 어차피 뭐 이런 거 다 이런 게 어려서 문제를 틀리진 않을 거고 다 대칭 차집합. 됐어요? 넘어가요. 자, 다음은 오늘 이제 집합 마무리하고 명제 넘어갈 건데 유한집합의 원소이겠습니다. 자, 우선 선생님은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주제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거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거를 갖다가 이게 이름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뭐 공식 아닌 공식인데 왜 되는지 이제 볼 거고요. 요거에 때 우리가 이제 포함배제라고 부를 테니까 알아둡시다. 이름이 딱히 부를 게 없어서 포함배제. 그러니까 포함배제가 뭐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아닌 공식.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포함배제야. 뭐 줄여서 포배라고 합니다. 포배. 자, 이건 왜 나왔냐? 이해는 굉장히 쉽죠. 보시면. 자, 우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스몰 a라고 하고 이게 x라고 하고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n, a, 합 b 이거는 뭐가 되냐 해보시면은 a 더하기 x 더하기 b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얘를 na 집합 a죠. nb 집합 b죠. 더해요. 근데 na하고 nb를 더하시게 되면 na가 a 더하기 x고 nb가 b 더하기 x니까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것만큼 x가 2번 더해져요. 그러니까 x를 한번 빼야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덜어내면 되죠. 너무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합집합은 어떻게 구해요? 각 집합의 개수를 갖다가 더하시고 그 다음에 겹치는 거 2번 더했으니까 한 번 빼라 이겁니다. 이게 포함배제. 집합 3개짜리는 거의 내신에 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배우면 되겠죠. 집합 3개짜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C가 있어요. 그러면은 N, A 합, B 합, 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하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우선 NA를 더해 NB를 더해 NC를 더해 이렇게 더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ገብ쳐지는 데만 좀 체크해 보시면은 A 더하고 B 더하면 A 더하고 B 더할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더하죠. 지금 여기 교집합 부분이 중복이 되죠. 여기 2번 더했죠? 그죠? 같은 논리로 비교집합 C B 더하고 C 더하면 여기 2번 더했죠? C랑 A랑 더하면은 여기 지금 2번 더한 거죠. 겹치는 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데 2번 더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빼 마이너스 N A 교 B 마이너스 N B 교 C 마이너스 N C 교 A 그래서 겹치는 걸 뺐어요. 그래서 2번 더한데 빼고 뺐는데 문제는 그러면 여기 셋 다 겹치는 데를 생각을 살짝 해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 3개 다 겹치는 데는 처음에 A 더할 때 한 번 더 했죠? B 더할 때 한 번 더 했죠? C 더할 때 한 번 더 했어요. 3번 더 했는데 A 교비 뺄 때 한 번 빠지죠? B 교 C 또 빠지죠? C 교 A 또 빠지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하면은 겹치는 데는 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N A 교 B 교 C 셋 다 겹치는 거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집합 3개짜리의 합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얘를 포배라고 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합집합의 개수를 구하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각각의 집합의 개수를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둘이 겹치는 거를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 겹치는 거를 포함시키고요. 집합 4개짜리는 절대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4개면은 각각 더하고 둘둘둘 교집합 빼고 셋셋셋 교집합 더하고 다시 4개 교집합 뺀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 포함시켰다 배제시켰다 포함시켰다 배제시켰다. 그래서 이제 포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쟤를. 이름은 그렇다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3개짜리를 알려는 드리는데 아무튼 이게 뭐 3개짜리 나온다고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죠. 나머지는 뭐 가볍게 보시게 되면은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 빼내시면 되겠고요. 그죠? A 차집합 B. 우리가 이제 앞에서 A 차집합 B랑 같은 거 몇 개 배웠는데 A 차집합 B의 의미를 제일 잘 살리는 게 A에서 A랑 B가 겹치는 거를 덜어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서 이렇게 성립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있던 식이죠. N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지금 원소의 개수에 대한 관계식을 배웠는데 이 원소의 개수에 대한 게 여기다가만 하나 써보면 정식 명칭은 아닌데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주로 n에다가 이렇게 집합으로 쓰기로 약속을 하잖아 우리가. 근데 만약에 원소의 합을 갖다가 문제에서 S하고 집합으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주로 뭐 이렇게 많이 주긴 하거든. 알려줄 거야. 그러면 참고로 포함배제라는 거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건데 합집합에. 근데 그 포함배제는 원소의 개수 말고 합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당연히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합을 더하고 근데 각각의 합을 더하면 교집합은 2번 더했잖아요. 한번 빼야 되겠죠.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합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n이 s로 바뀌어도 그대로 성립은 한다.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s a의 여집합의 원소의 합도 당연히 전체 합에서 SU에서 SA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립한다.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원소의 합에 대한 거에서도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는 정도 체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 뒤에 보면은 여기 뭐 비둘기 집에 걸려 있어요. 이런 거 궁금 읽어보세요. 여기다가 써놓을 이유가 정말 1도 없는데 이걸 여기다 써놨어요. 원래 비둘기 집에 걸리는 경우의 수고, 경우의 수. 이런 거 뭐 책가에서 읽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되게 심플한 내용입니다. 비둘기 집이 9개고 비둘기가 10마리예요. 들어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군가 어떤 집에는 2마리 들어가겠죠, 적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비둘기 집의 원리다. 여기서 이걸 쓴 얘기는 여기 밑에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설명이 되게 좀 어이없는 게 이렇게 쭉 있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 증명이 이렇게 된다. 잡조리고 아무튼. 이 원리는 집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체 집합 U는 서로 소인 네 집합. 저거. 그러니까 어디야? 전체 집합을 서로 쪼개면 여기 영역 하나 있지, 영역 하나 있지, 영역 하나 이렇게 4개로 쪼갤 수가 있다. 당연히 얘기야. 그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고 있으면 요런데 원소의 개수를 조절해서 뭐예요 이거 바깥에 여기 여기를 최대를 구할 수 있다. 아이씨 구하는 거는 알려주진 않고 자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위에가 할 수 있다. 완전 뜬 글만 잡아놓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 집하고 굉장히 뭔가 밀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요지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최대 최소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보긴 할 텐데 그나마 조금 변형되면은 대표 유형들에서는 이런 게 좀 까다롭고 어차피 고난도는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 뒤에서 저거 최대 최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NU, NA, NB 이런 거나 바로바로 바꾸세요. 이거 뭐예요? 드모르간 하시게 되면은 A 합 B의 여자나 이게
이게 1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한번 더 거쳐가면 더 헷갈리기도 해.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거 이제 안 거치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n a 합 b는 얼마다? 전체가 50이니까 40이다. 그냥 바로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다음에 푸시는 거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당연히 또 두 가지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쓸 거냐, 수식을 쓸 거냐, 포함 배제. 제일 최상의 풀이는 역시나 혼용. 적당하게 같이 섞어 쓰는 게 제일 좋고요. A 교비 몇 개냐 이거죠. 뭐예요? 얘가 40개. 포배를 안 배운 애들도 이거 초등학생들 잘해요. 전체가 40개인데 얘가 26개고 얘가 33개면 아니 셈으로 더하면 59인데 왜 40개밖에 안 됐겠냐? 19개가 겹쳤다. 이런 소리죠. 19개가. 그럼 겹친 게 19개니까 A 차 B는 얼마냐? 여기가 A인데 여기 겹치는 게 19개니까 여기는 얼마냐 하면은 나오겠죠. 너무 쉽고요. 얘가 집합 3개짜리가 나오긴 하는데 집합 3개짜리 다 안 나와야 합니다. 요건데 이거 유한집합 원소의 최대 최소입니다. 여기 꼭 제목이죠. 간간히 계속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우선은 어디다 쓸까? 자, 포배식이 있어요. 자, 포함 배제에서 걔를 교집합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이항하면 뭐가 되겠어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합 b 이렇게 되겠지? 포배에서 얘랑 이항한 거야. 그죠? 교집합 중심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자, 얘네는 고정된 상수인 상황에서 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얘기해요. 여기에 최대 최소. 얘가 언제 최대니? 언제 최소니? 이거는 되게 잘 맞춰, 배우면. 그러면 자, 얘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얘네가 고정된 상수인 상황에서 교집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뺄 거니까 얘가 최소여야 되겠지? 당근? 반대로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빼내는 애가 제일 커야 되겠지? 최대. 말로는 이렇죠, 말로는. 자, 그러면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조건이 뭐냐? 그거를 알면 되겠죠.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조건이 뭐냐?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이 곧 그 집합의 크기라고 보시면 당연히 합집합이 제일 작아지려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작아지면 되니까 그러려면은 하나가 한쪽으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은 합집합이 최소가 되는 건 A가 B에 포함이 되거나 또는 B가 A에 포함이 되면 돼. 당연히 보고 바로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 이건데 이거를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조금 생각을 얕게 하거나 안 배운 친구들이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둘이 서로 소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서로 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합집합이 뭐면 돼요? 합집합이 전체면 되죠. 합집합이 전체면. 그죠? 이게 맥시멈입니다. 어차피 전체가 제일 큰 값이니까. 그죠? 이게 최대예요. 자, 그럼 조건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숫자로 나오면 문제 왕쉽죠. 자, 숫자로 나오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문자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 a 교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가 되냐 이건데, 자, 최대값부터 써보면요. 최대값은 이때라 그랬죠. 자, 만약에 이때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NA 더하기 NB 빼기 A가 B에 포함이 되면은 합집합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NB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NA지. 이때는 NA라고? 그럼 이때는 뭐야? 얘 최대값이 NB겠지. 이거 당연한 거야. 걔 수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NA가 10이고 NB가 20이어봐.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겠냐? 당연히 10이겠죠.
이거를 굳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상황으로. 얘가 10이 되는 건 얘가 여기 쏙 들어가 있을 때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수식으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 결국에. 교집합의 최대값은 NA랑 NB 중에서 결국엔 누구 쓰면 되는 거야? 작은 거 쓰면 되지. 근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작은 거라기보다는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은 걔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크지 않은 걸 쓰면 되죠. 정확한 표현으로 수학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A하고 NB 중에 크지 않은 거 쓰면 돼요. NA하고 NB 중에서 중 크지 않은 값. 제발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죠? 크지 않은 값 쓰면 돼요.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여기 나이가 좀 있고 이거를 수식으로. 그럼 NA하고 NB 중에 크지 않은 값은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수식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MIN 해가지고 미니멈 이니셜은 아니고 미니멈을 좀 줄여 쓴 거죠. MIN이라는 기호를 써서 얘가 뭐예요? 이 의미가 MIN 미니멈 괄호가 돼 있으면은 얘랑 얘 중에 작은 게 아니고요 크지 않은 거를 쓰라는 약속이야. 외울 건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 줘요. 이런 기호를 니네한테 주잖아. 그러면 이 기호의 약속을 알려준다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니네가 이 약속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해석이 빨리빨리 될 거고 모르면 괜히 보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NA, NB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학이니까 이런 거 알아두라고 하죠. 학기 들어오면 쓸데없는 거 안 하죠. 당연히 미니멈 반대말은 뭐겠어요? 반대가 되는 의미는 작지 않은 값을 쓰라고 하는 거는 맥시멈이라 그래서 실제로 MAX 이렇게 써요. 둘 중에 작지 않은 거라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간혹 볼 수도 있고 이 기호를 쓰는 문제를 여기 집합 말고 다른 데 가서 왜 니네 기억하니? 예전에 그 내신 대비할 때 연방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거든? 연방 문제 중에서 x 동그라미 y를 x는 y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y보다 작으면 y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연방 문제는 x제곱 더하기 2y에다가 y제곱은 x 동그라미 y 하고 x 어쩌고 해야 되죠? 예 이거를 연방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 예전에 우리가 했어 안 했어 있어줘. 자 이런 게 있었거든. 이게 잘 보면 이게 지금 뭐야? x랑 y 중에서 작지 않은 값 쓴 거야. 맞아? 작지 않은 값. 그래서 실제로는 요 기호의 요 표기법이 요게 결국에는 뭐예요? 미니멈 쓴 거예요. 미니멈.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고. 자, 이제 와서 이거고요. 최소값은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식은 이래. 근데 니네가 이거 못 따낸 애들 없어요. 최소는 뭐겠어요? 최소는 이때라며. 그럼 최소는 뭘 써야 돼요? 최소에다가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NU 빼면 되죠. NU 그럼 저게 최소예요. 좀 추워요. 학교를 불태우세요. 활활. 추워요? 안 춥죠? 살짝 춥다고요? 지금 해주는 것도 그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모르죠. 뭐 가끔 이제 저번에 보니까 뭐 학교 교내 경시 같은 거 보는 학교 있더만 그지 있어줘. 네. 교내 경시 같은 거 보더만 내신을 잘 받아야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A 교 B 교 C 집합 3개짜리면 안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냥 쓰는 거. 그럼 이쪽에 교집합의 최대값은 당연히 뭐겠니? 미니멈 NA, NB, NC야. 그지? 될 거고.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뭐겠니? 교집합의 최소값은 얘를 갖다가 요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랑 얘랑의 교집합 아니야? 최소값이. 그죠? 그럼 얘랑 얘랑을 교집합하는 거의 최소값은
얘랑 얘랑 더하고 NU 빼면 되지. 맞아? 근데 얘를 다시 들여다보시면은 걔가 쟤잖아. 그럼 최소값이 뭔지 알겠어요? 뭐예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거야? 자, 아니 얘를 갖다가 D라고 해. 집합 D. 그럼 얘 최소값 뭐야? ND 더하기 NC 빼기 NU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 다시 최소값을 다시 생각을 해봐. 얘가 얘잖아. 얘가 최소값이 얘잖아. 뭐요 그러면? NA 더하기 NB 더하기 NC하고 뭐 하면 돼? ENU 하시면 되죠. ENU. ENU.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집합이 여기 100개 있으면 여기다가 99개 빼면 돼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 이렇게 하나 정형화된 주제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한 3등급 나온 애들도 합니다. 알겠어요? 대부분 3등급 한 애들도 공식이나 이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한다고. 봐봐요. 예. NU가 20이고 NA가 14고 NB 11 교집합의 최대 최소예요. 그럼 교집합 우선 최대값은 뭐겠어요? 11이겠죠? 최소값은 뭐겠어요? 둘이 더하고 전체 빼면 되죠. 뭐겠죠? 이런 건 되게 쉬워. 자,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근데 얘는 어쨌든 방금 배운 정형하고 다른 방법은 식 세워서 푸는 거 있는데 요 식 세워서 푸는 거를 좀 봅시다. 자, 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배운 그런 거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 A가 14고요. B가 11이고 U가 20이에요. 내부에 어디에 개수인지를 모르니까 위에다가 조그맣게 썼고요. 자, 구하라는 게 교집합의 최대 최소죠. 그래서 교집합에다가 내가 이제 x를 잡았어요. 여기 x를 잡는 순간 여기는 자동으로 14 빼기 x가 돼요. 여기는 자동으로 11 빼기 x가 돼요. 됐죠? 그럼 요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영역에다가 쓴 그 문자들은 어쨌든 개수니까 다 0 이상입니다. 그럼 0 이상식을 세워요. 14-x 0 이상, x 0 이상, 11-x 0 이상. 교집합 하시게 되면 뭐야? 0 이상, 14 이하, 11 이하니까 뭐야? 0 이상, 11 이하 하나 나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씩이 여기 지금 전체 20을 줬잖아? 그럼 전체 20을 줬다는 건 여기 있는 거 싸그리 다 더한 애가 2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소리죠? 싸그리 다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25 빼기 x야. 빨리 할게 그냥. 얘가 뭐야? 20 이하. 맞아요? 그럼 x의 범위는 뭐가 나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랑 교집합 해가지고 땡땡땡 x는 5 이상 11 이하. 그래서 최소값이 5고 최대값이 11이야. 아까 구한 것처럼. 이게 일반적인 방법. 이게. 이데가 집합이 3개, 4개 넘어가는데 4개 안 나오고요. 집합이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아무런 제약된 조건 없이 그냥 대표 유형이야. 이러면 그냥 바로 보자마자 써도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조건이. 뭐 예를 들어 뭐 둘이 서로서래든가. 응? 뭔가 조건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영역에다가 문자 잡아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거를 할 줄 아셔야죠. 여기 써드린 이런 거는 이런 거 안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다고 미니멈 안다고 수학 잘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런 거 그냥 봐둬라 그런 목적이었던 거고 부등식으로 풀 줄 아셔야 돼. 부등식. 그래야 자기가 집합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를 잘하는 거야. 부등식으로 풀 줄 알아요. 옆에 11-2번 있어요. 해보세요. 이게 오히려 표현 도학인데 얘가 밑에 있는 발전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직관에 의존하지 마세요. 엄밀하게 푸세요. 이럴 것 같다 이러지 마시고.
A가 15개고 B가 13개고 교집합이 4개 이상입니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A, B가 있고요. 여기가 15개, 여기가 13개. 여기 이제 4개 이상이라고 줬습니다. 합집합의 최대 최소. 지금 어떻게 풀었나? 이게 얘기했다시피 엄밀하게 푸셔야 돼요. 이 얼마나 납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풀이를 한 개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풀이 안 써. 이 앞줄이 약간 일부러 이런 건가? 자, 풀이 안 쓰기는 푸딱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이 교집합의 x라고 하시면 여기가 15 빼기 x죠. 여기가 13 빼기 x입니다. 그럼 개수는 0 이상이니까 15 빼기 x 0 이상, x 0 이상, 13 빼기 x 0 이상. 그럼 0 이상, 13 이하 이거 잡히고 우선. 근데 여기 아까 뭐래요? x가 여기 교집합인데 얘가 지금 4 이상. 그럼 이제 최종적인 교집합이 x가 4 이상 13 이하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합집합의 최대 최소. 합집합은 뭔데요? 다 더하시면은 28 빼기 x. 그럼 저 중학교 거죠? 요걸로 범위 만드시면 되죠. 범위. 뭐 최대 차지했으니까 얘가 최소일 때 대입하시면 되죠. 24. 그죠? 이렇게 푸는 게 내가 의도했던 풀인데 이렇게 푼 거야? 너 이렇게 푼 거냐고? 아 시킨 대로 더럽게 하냐. 다음에 봐. 시험에 냈을 때 틀리는 거 봐. 봐 내가 봤을 때 봐. 맞을 것 같은데. 맞을 것 같다고? 맞으면 내가 그때 가서 내가 사과할게. 알았어요? 맞기는 개. 자, 저기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저기 한번 나오신 분.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우선은 문제를 읽었을 거예요. 100명 ABC, 라지 ABC 집합 3개.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겠죠? 맞았다. 타임 오버.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죠 우리는. 왜 틀렸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맞았는데. 아니 틀렸어요. 아니 맞았어요. 틀린 거예요. 아니 맞았으니까요. 뒤졌어. 어차피 내일 무조건 나와야 돼. 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A가 지금 몇 개요? A가 40, B가 35, C가 52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 15인데 여기인데 여기 15를 쓰기가 뭐 애매합니다. 그죠? 10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이제 등호르간 하시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 바깥에가 A합, B합, C의 여집합이 7이니까 요 바깥에가 94, 바깥에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깥에가 여기가 지금 7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7. 그죠? 여기 이제 등호르간 하시면 A합, B합, C의 전체의 여니까 저거는 했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아까 가르쳤던 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그럼 시작을 뭘 하셔야 되냐? 문제에 물으면 2문제 이상 맞힌 거니까 요런 데인데 얘를 갖다가 어쨌든 문자로 나타내시려면 뭐부터 잡아야 되냐? 여기 잡아야 돼요. 교집합부터. 여기 잡는 순간 여기는 뭐 돼요? 그러면 여기 15 빼기 x 돼요. 여기는 뭐 돼요? 10 빼기 x 돼요. 그러면 여기는 뭐 돼요? 25. 15에다가 더하기 x 돼요? 이렇게 돼요 그냥. 40이 있으니까 더해서 40 되려면. 그리고 이제 다른 애들을 더 쓰려고 했는데 더 쓰려고 하니까 여기 35랑 52를 알긴 아는데 여기를 모르니까 또 안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35 아니지? 저기 15가 있으니까 20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여기는 뭐가 돼요? 42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래서 영역에다가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역에 쓰여져 있는 식들은 0 이상이다 잡는 거긴 한데 여기서 쓰면서 좀 보였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요 합집합의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93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93이 잘 보니까
어차피 집합 A는 쌩으로 더하시면은 잘 보니까 X는 어차피 필요가 없어. 그죠? A는 40 그대로 더하고 밑에 있는 여기 더하시면은 뭐 나와? 62에다가 Y가 하나를 빼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Y가 나온다고. 맞아요? 얼마예요? 9예요, 9. 그래서 Y는 9요. 그럼 Y는 9니까 여기 어차피 9. 여기 뭐 11이고 33이에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개수니까 0 이상인데 이거는 뭐 풀지 마실 생각 합시다.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하니까 교집합 하시면 뭐 나와요? X는 0 이상 12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 두 문제 이상을 맞힌 애들이니까 두 문제 이상은 어디예요? 여기가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여기니까 여기 이제 더하시면은 뭐예요? 9, 25, 34에다가 x가 하나 까고 이렇게 남겠네요. 계산은 천천히 하시고, 그죠? 요거네.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최대값 넣으면 되겠죠, x.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빨리 암산했어요. 이거 0 이상, 0 이상, 0 이상, 0 이상 암산했어요. 이거. 천천히 하세요, 이거. 전체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고. 됐죠? 김주희 씨?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맞아. 아이, 됐어요. 아니 뭘? 나처럼 안 풀었잖아요. 아니 근데 원리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나처럼 안 풀어도 돼. 언제? 원리는 똑같아. 나중에 잘할 때 나처럼 안 풀어도 돼. 원리가 알죠? 똑같잖아. 됐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풀었는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모르죠. 그 풀이를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내가 도대체. 뭘 알아볼 수 없어요. 자, 20번 보세요. 자연수 전체 두 부분집합 A, B가 있습니다. NA는 3개고요. MB가 3이래요. 둘 다 3, 3이네요. 나 조건에 보면 X가 A의 원소면 X 더하기 K도 B의 원소래요. X가 A의 원소면 X에다가 K 더안해도 무조건 B의 원소래요. B차집합 A에 1이 있대요. A의 원소의 합이 15,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자, 우선 집합 A가 원소가 3개니까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B는 나 조건에 의해서 뭐예요? A에다가 다 K씩 더하래잖아.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 조건해 보니까 B 차집합 A가 1이 남았다는 건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B에는 1이 있다. 그리고 A랑 겹치는 게 몇 개다? 2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집합이 겹치는 게 2개. 그리고 남은 게 1.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런 데에서 약간 좀 이제 A, B, C 원소를 잡았을 때 얘네들이 이제 3개라고 해서 얘네 같은 거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1이 남았다는 건 누군가 하나 1입니다. 아무거나 1이라고 잡아주면은 만약에 내가 A 더하기 K를 1이라고 잡으면은 자동으로 A는 뭐가 되겠어요? 1-K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 B 더하기 K랑 C 더하기 K는 여기 밑에 위에 있는 집합 A랑 겹치는 원소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밑에 박스 밑에 보니까 뭘 줬냐면은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15라고 줬어요. 그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A의 원소의 합이 15라는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5라고 준 거지. 그리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봐도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K잖아. 결국엔 이제 3K에다가 15를 더하라는 소리죠.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겠고 결국에는 구하라는 물음은 K를 구하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K를 구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물음을 좀 변형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K 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건데 아까 전에 여기 지금 B차 집합 A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랑 겹치는 게 2개다 이겁니다.
우선은 K는 0이 될 수가 있냐?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는 0은 아니죠. 왜? K가 0이 돼버리면 두 집합 똑같잖아. 그러면 차집합하면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야? 0은 아니야. 그 말은 0은 아니라는 거는 여기 A랑 B랑에서 지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데 그 두 개는 누가 돼야 되냐 이 얘긴데 결국에 A는 A 더하기 K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B도 얘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A 더하기 K라는 애를 1이라고 잡으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A라는 값은 1-K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1-K라는 게 있고 그럼 여기랑 여기에서 겹치는 게 두 개가 되려면은 B 더하기 K랑 C 더하기 K가 이 중에서 누가 돼야 되냐? 누군가 이제 두 개는 얘랑 이제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두 개는 같다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B 더하기 K가 B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 더하기 K는 얘랑 A랑 같던가 아니면은 C랑 같겠죠. 마찬가지로 C 더하기 K는 C랑은 안 같으니까 얘랑 같던가 얘랑 같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따져보시게 되면은 요 두 개가 같을 수 있는 상황이 얘랑 같던가 아니면은 얘랑 B 더하기 K 얘랑 같던가 얘랑 같던가 아니면은 얘랑 A랑 C랑 같던가 이렇게 돼요? 맞냐? B 더하기 K랑 C 더하기 K가 겹치는 원소가 같은 게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존재하는 게 지금 얘가 얘랑 같던가 그리고 얘가 얘랑 같던가 요렇게 가능하겠고 아니면은 B 더하기 K가 C랑 같으면 이거 써줘야 돼요. B 더하기 K하고 C 더하기 K가 얘가 A, B랑 같던가 아니면은 B 더하기 K가 C랑 같으면은 C 더하기 K는 A나 B랑 같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A나 B랑 같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상황 자체가 맞습니까? 여기까지.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K 값을 구하려면 이용해야 되는 게 저기 B차집합 A의 원소가 1이 남았다. 겹치는 거 두 개 된다 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1이 남았다. 여기 원소 이제 두 개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 있는 거거든. 이런 상황으로 있는 건데 대신 여기에다가 지금 K만큼 더하는 게 얘랑 같다 이 소리가 되겠고 원소의 특징을 좀 발견을 하셔야 되겠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세 개 K 더한 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겹치는 거 두 개 빈대 하나 여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A, B, C는 다 다른 값이잖아요. 다 다른 값이면은 얘네들에다가 내가 대소를 이렇게 잡아도 문제 푸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상관이 없죠? 이런 거 우리가 뭐 이제 경시 같은 데에서는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부등호를 내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지금 K씩 더한 거잖아. 그럼 K씩 더한 거니까 어쨌든 얘네도 대손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자, 밑에 집합에서 1은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가정했던 건데 밑에 집합에서 1은 뭐가 돼야 돼요?
A 플러스 K 왜? 자연수. A 플러스 K가 무조건 1 돼야 됩니다. 아까는 가정을 한 건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얘가 1 돼야 된다고. 그 말은 그대로 올라가서 A는 1-K 고정이에요. 그지? 그럼 적어도 K는 양수는 아니겠죠? 왜? K 양수 되면 위에 저 지금 스몰 a 값이 뭐야? 음수잖아. 근데 저기 첫째 줄에 자연수라고 했잖아. 다.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잡힐 거고. 대소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대소를 잡으면 여러분이 이 겹치는 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더 잘 보이지 않냐 이 얘기지. 얘네들 중에 여기 3개, 여기 2개가 겹쳐야 되는데 그럼 쟤네들 2개는 어떻게 겹쳐야 되냐. K는 지금 현재 뭐다? 음수. 정확하게는 0이 아니다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음수까지 봤잖아요. K는 음수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그러면은 B 더하기 K랑 C 더하기 K가 위에 있는 집합에서 누구랑 겹쳐야 되냐.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2개 겹치는 걸로. 누구랑 같아야 되겠어요? 해봐. 눈 뜨고 쳐다보시면 보입니까? 응? 많은 사람은 아는 거고. 그래서 다 K로 나타내셔가지고 여기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합에다가 이거 다 K로 바꿔가지고 K값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만 찾으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원래 이제 경시나 그런 데서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A, B, C를 원소를 잡았어요. 이 원소 잡은 애를 갖다가 임의로 내가 그냥 대소를 잡은 겁니다. 어떻게 잡아도 결국에는 A, B, C는 뭐 자리 바꾸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겁니다. 됐어요. 마무리는 해보시도록 하고 다음 과제